네, 김백도입니다. 오늘은 대세 인기 가수 김용빈 씨에 관한 소식 준비해서 찾아왔습니다.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 이번에는 인간 반창고 특집 해가지고 사콜 힐링센터, 마음이 힘들 땐 사콜 힐링센터를 찾으세요. 이렇게. 마치 김용빈 씨, 정말 굉장히 친근한 동네 병원 의사 선생님 같은 그런 분위기 컨셉으로 이렇게 옷을 입은 것 같습니다. 참 무슨 색깔을 입든 잘 어울리는 사람 바로 김용빈 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됐는데요. 자, 첫 무대는 손비나 씨와 함께 아파요를 불렀습니다. 이게 아마 힐링센터 인간 반창고 특집이라 이런 제목의 노래를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멋지게 무대를 압도하면서 김용빈 씨 잘 불러줬고, 김용빈 씨의 노래 자체가 치유의 어떤 특효약? 그런 생각이 들죠. 많은 분들이 김용빈 씨의 노래를 들으면서 이 마음의 어떤 스트레스와 상처를 치유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나 멋있게 아파요. 김용빈 씨의 아파요를 들으면 마음이 아픈 분들이 안 아프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게 몇 군데 들려서 이번에는 남양주에 이제 고객님을 모시는 그런 순서가 됐습니다. 환자 발생, 인간 반창고 특집이니까 이제 환자 발생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남양주에 있는 아침창이라고 본인을 소개하셨어요. 아침창. 제가 생각하기엔 이제 닉네임, 가명인 것 같은데, 뭐 본명 글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좀 느껴지죠? 아무래도 아침창님. 자,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그 대형 캠핑장을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해요. 보니까 뭐 수영장도 굉장히 크고, 몇백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대형 캠핑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수의 팬이십니까? 아니까 김용빈 씨. 네. 김용빈 씨의 팬이셨고, 사랑빈 팬이셨고, 그 직원분들이 전부 다 아마 사장님 따라서 이렇게 되신 것 같아요. 김용빈 씨의 팬 사랑빈이시라고. 그래서 함께 김용빈 씨를 위해서 준비한 게 있다고 직원분들이 바로 옆에 있는데 전화 받으시면서 이 아침창 사장님이 잘생겼다 김용빈 이렇게 응원 그 멘트를 직원분하고 같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김용빈 씨도 힘이 났고,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졌습니다. 사랑해요, 김용빈. 굉장히 김용빈 씨 좋아하죠. 네. 이렇게 얘기해주는 팬들이 있어서 항상 가수들은 힘을 얻고,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무대에서 또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 사연은 어떤 사연이냐? 무려 7kg이나 감량을 하셨다고 그래요. 7kg 뺀다는 게 진짜 쉽지 않죠. 다이어트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사진 실제로 이제 이 사랑빈 팬분이신데 다이어트 전 김용빈 씨 등신대 앞에서 이렇게 찍으신 사진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 그리고 다이어트 후 원피스를 이렇게 입고 계신 7kg 감량. 이게 뵙기에도 그저 굉장히 슬림해지셨습니다. 날씬해지셨어요. 야, 그래서 뭐 굉장히 참 저는 속으로 이 남편분께서는 굉장히 좋으시겠다, 이렇게 회춘하셨다고 할까, 슬림해지셔가지고 이런 아내분이 이러셨으니까. 근데 그래서 이렇게 다이어트 성공하신 다음에 전화로 이 아침창님 말씀하시는 게 남편분한테 이제 좀 자랑스럽게 나 어때 이렇게 살 7kg 빼고 나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좋은 얘기가 돌아올 줄 알고, 아우, 회춘한 것 같아. 뭐 10년은 젊어 보여. 이런 얘기를 이제 남편분께서 해주시길 기대하셨겠죠, 당연히. 근데 사람들이 보면 임신한 줄. 아니, 제가 보기에도 살이 굉장히 많이 빠지셨어요. 7kg 빼셨으니까 당연하죠. 근데 오히려 날씬해진 아내분한테 왜 사람들이 보면 임신한 줄 알겠다, 이런 한 15kg, 20 뭐 이렇게 빼길 원하셨나요? 너무 욕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하여튼 무슨 생각으로 남편분께서 이런 말씀을 물론 농담이겠죠. 많은 농담도 이게 좀 사람이 상처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모르겠습니다. 저도, 저 같으면 절대 이런 얘기를 안 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좀 상처가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사연을 얘기하게 된 것이, 김용민 씨가 예전에 손비나 씨가, 아무래도 손비나 씨가 좀 이렇게 풍채가 좀 있는 스타일이잖아요. 얼굴도 그렇고 등치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슬림하게 빼서 팬들에게 나도 좀 날렵한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용민 씨가 옆에서 안 빼도 될 것 같은데 비나 너 사람 빼도 지금 귀여운 그 매력이 있어. 그걸 살려. 살 굳이 빼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굉장히 이 동료, 친구를 용기를 주고 그의 장점을 찾아주는 인성갑, 인성킹 김용민 씨의 모습을 보고, 물론 뭐 그거 아니더라도 김용민 씨를 좋아했지만, 야, 저런 사람한테 가서 내가 살 뺐다고 이렇게 하고 어떠냐고 물어보면 정말 상처되는 말이 아니라 치유가 되는 말, 자존감이 올라가는 말, 행복해지는 말을 해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김용민 씨를 좋아하지. 이렇게 다시 한번 김용민 씨에 대한 그 팬심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셨다는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한번 김성주 씨랑 부음 씨가 한번 해드리라고. 그래서 김용민 씨가, 근데 한참 누님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저도 좀 말이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탁 이렇게 마치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해주듯이, 그런 말을 해주듯이, 너 너무 귀여워. 손민아 씨한테 했던 그 컨셉 그대로 아주 다정하게. 연기도 잘해요, 김용민 씨. 그게 뭐 마음에 없는 얘기를 했다는 연기, 그게 아닙니다. 이런 컨셉이 주어지면 그 상황에 따라서 딱 멘트를 적절하게 잘 한다는 의미에서 연기를 잘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팬 서비스를 했겠죠, 김용민 씨. 나 어때? 이렇게 이 아침창님이 그러니까 너 귀여워, 이렇게. 제가 들어도 아주 뭐랄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주 포근하게 그렇게 얘기를 잘 해줬습니다, 김용민 씨가.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침장님의 신청곡 해뜰날, 쨍하고 해뜰날. 이건 뭐 누구에게나 위로가 되는 노래죠. 저도 어릴 때 정말 이거 노래 놀러 다니면서 많이 불렀습니다. 그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아무튼 이 해뜰날을 멋있게 부르고, 이 노래방 점수가 이게 왔다리 갔다리, 어떨 땐 철이 좀 든 것 같다가, 그렇죠. 어떨 땐 또 좀 멘탈이 외출한 것 같기도 하고, 제대로 점수를 오늘도 좀 기름칠을 덜 한 것 같아요. 노래방 기계가. 나사도 더 조이고 했어야 되는데 덜 조인 모양이죠. 점수가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몇 점 더 줘도 될 텐데, 노래방 마스터 오늘 컨디션은 안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선물을 드릴 수 없게 됐어요, 아침창님한테. 하지만 아침창님, 용빈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용빈님 노래 듣는 그 재미로 요새 행복하게 삽니다. 이런 또 얘기를 해주시고, 김용빈 씨도 언제 한번 또 콘서트가 됐든 무슨 기회가 됐든 가까이서 한번 뵙기를 바랍니다. 꼭 김용민 씨는 팬분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드리더라고요. 언젠가 뵙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또 팬서비스의 멘트를 해준 김용민 씨, 선물이 아니더라도 우리 아침창 사랑비님 너무나 행복한 그런 추억의 순간을 김용민 씨 덕분에 이렇게 간직하시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제 MC들이 탑7에게 자기 나름의 상처 치료법, 스트레스나 이제 마음에 어떤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치유를 하느냐, 스스로의 자가 치료법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용민 씨 차례가 됐어요. 김용민 씨의 치유법, 자가 치료법은 혼자서 운다는 거예요. 야, 정말 이제는 우는 날이 많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랑민 팬분들의 마음 같아서는 이제는 정말 옛날처럼 우는 날이 단 하루도 없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사랑민 팬분들의 마음일 겁니다. 아마 김용민 씨가 이렇게 자가치료법으로 혼자 운다고 얘기한 부분도 과거의 일, 진이 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기 전의 일이 아닐까, 그렇게 제 나름대로. 뭐 지금도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많은 우리 사랑민 팬분들의 마음은 그럴 것 같은데,
씨가 그 말을 받아서 그 울면은 뭐 어떻게 흑흑 흐느끼느냐 아니면 정말 펑펑 우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김용빈 씨, 이게 좀 우리 사랑의 팬분들이 방송 들으시고 약간 마음이 아프시기도 했을 것 같아요. 뭐 김용빈 씨가 절대 의도한 건 아니지만은 주저앉아가지고 그야말로 오열 통곡을 한다. 근데 정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때는 그런 식으로 배출하는 것도 뭐 저는 사실은 뭐 그렇게 울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뭐 운동을 한다든가 제 나름대로 또 그런 게 있긴 한데 다 자기한테 맞는 게 있는 거죠. 김용빈 씨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법이 맞다면 또 그것도 효과적으로 스트레스를 계속 오래 갖고 있으면 좋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정말 오열하고 통곡하고 그냥 다 풀릴 때까지 그렇게 운다 이런. 아마 앞으로는 이렇게까지 우는 날은 김용빈 씨에게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연예인이라는 것이 스타라는 것이 다른 사람 보기엔 화려하지만 본인 나름대로 어려움과 고통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사랑빈 팬분들이 많이 힘이 돼주시고 버팀목이 돼주셔서 이제는 뭐 단 하루도 없기를 바라지만 뭐 아예 없어지지 않더라도 거의 없어지는 그런 행복한 하루하루가 김용빈 씨 앞에 다가올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뭐 사랑의 콜센터 사실은 이게 끝이에요. 여기까지 끝이고 이제 다 다른 사람들 노래 부르고 또 게스트 한 명 가수 또 나왔죠. 정인 씨가 나왔는데 정인 씨하고도 김용빈 씨는 듀엣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정인 씨하고도 뭐 듀엣하고 참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 여러분 왜 갈수록 김용빈 씨 집에 가서 정말 이것 때문에 통곡하는 거 아닌가 모르게 걱정되네요. 갈수록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가. 저는 뭐 이렇게 비판 위주로 하는 그런 유튜버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시청률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 4%대 시청률이 결코 당연하죠. 적은 게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 종합편성 채널 예능 프로그램으로는 아주 준수한 시청률입니다. 하지만 욕심 같아서는 5%, 6% 이렇게 7%대까지도 왔다 갔다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김용빈 씨 활용법에 대해서 제대로 찾고 있는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다. 오늘도 김용빈 씨의 방송 분량이 너무나 적었다. 아쉽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19회가 끝나고 다음 주에 이제 방송되는 20회 예고편 영상이 이제 보여졌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최우수 사원은 오직 단 한 명. 그래서 이건 김용빈 씨 예전에 이제 진 됐을 때 이 화면이 잠깐 나오면서 이게 갑자기 왜 이런 게 나오나 했더니 네, 다음 주 20회는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 상반기 결산 어워즈. 그래서 상반기 최우수 사원을 뽑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실 벌써 9월 중순이 돼가고 있고, 그러면 10월, 11월, 12월, 3개월 한 반 정도 올해도 남았는데, 이런 시점에서 상반기 결산을 하면, 그러면 하반기 결산은 불과 3개월 뒤에 또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뭐 하여튼 사랑의 콜센터 제작진이 알아서 하겠죠. 하여튼 상반기 결산 어워즈를 9월 중순에 한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상반기 결산 어워즈를 하고 상반기 최우수 활약 사원을 뽑는다고 하면 김용빈 씨지. 저한테 뽑으라고 그러면 100%, 10번을 뽑아도 20번을 뽑아도 100번을 뽑아도 1000번을 뽑아도 김용빈 씨가 상반기 최우수 사원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썸네일에도 김백도의 예측 바램으로는 100% 확정이다. 김용빈 씨가 그렇게 좀 힘을 줘서 TV조선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 제작진들이 혹시 지나가다가라도 제 썸네일 보고 좀 바짝 정신 차리고 제대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글쎄 이제 뭐 본방송을 봐야지 알 수가 있겠죠. 하여튼 최우수 사원 후보 김용빈 씨 당연히 이름을 올렸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 박지우 씨도 나오고 이제 잠깐씩 나왔던 가수들도 다 총출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7명 외에도. 그래서 상반기 최우수 사원을 뽑는데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저는 요거 이제 사진이 지나가느라고 좀 흐릿하게 나오긴 했지만 우리 김용빈 씨가 되지 않으면 누가 되겠는가? 예,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마지막으로 이제 며칠 뒤에 토요일 날 그렇죠? 포천에 우리 김용빈 씨가 옵니다. 2025년 9월 13일 토요일 14시 오후 2시입니다. 오후 2시 포천 종합운동장. 포천 종합운동장이면 포천에서도 의정부하고 붙어있는 쪽이 아니라 서울에서 가까운 쪽이 아니라 조금 포천 안쪽으로 들어가야 있습니다. 예, 포천 뭐 제일 큰 운동장인데 거기서 전국 노래자랑 포천시 편이 방송이 됩니다. 녹화 방송이 되는 거죠. 이제 본 KBS에서 방송되는 건 몇 주 후에 되겠죠. 이걸 9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 14시 여기에 초대 가수로 우리 김용빈 씨가 나옵니다. 자, 홍성군 편 같은 그런 실수를 KBS에서는 정말 하시면 안 될 겁니다. 뭐 이거는 사실은 나중에 KBS 1TV에서 일요일 날 본방송 할 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녹화 방송 때는 사실은 그거 한 거 편집도 저번에처럼 할지 안 할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인데 어쨌든 아마 9월 13일 날 오후 2시 14시 포천 종합운동장 우리 사랑빈 팬분들도 많이 오실 것 같은데 조심해서 오시고 즐거운 추억 담고 포천에 왔다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